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후 1시간 동안 눌림이 있었지만 오후장에 낙폭을 상당히 만회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 무려 2% 넘는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왔다가 미국 증시 급락과 함께 도루묵이 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대체 왜 갑자기 하락 전환했는지, 그리고 나스닥이 그동안 버티고 버티던 18,000포인트를 깬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시작하였고, 첫 1시간 동안 현물 600억 매도, 선물은 8천억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한 번에 아래쪽으로 밀어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초반이 거센 선물 매도로 인해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7포인트 저평가를 기록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8포인트 저평가를 기록한지라 오늘은 차익 매도가 얼마 나오지 않았고, 시장이 오후장에 좀 반등을 하면서 베이시스도 조금씩 회복돼서 오후에는 오히려 장중에 나왔던 차익 매도가 일부 거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전장에 9,250억까지 선물 매도를 늘렸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씩 선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자율 반등이 그 원인이기도 했지만, 오늘이 선물 매도 특징이 신규 매도가 아닌 기존 매수 포지션인 청산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포지션 청산이 있은 뒤에는 일중 거래자들의 유입으로 선물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약정은 시장이 초반 하락할 때도 계속 감소해서 오늘 하루만 무려 5,360개 가량 감소를 했는데, 이제 선물 미결제약정은 25만 2천 개도 되지 않아요. 미결제약정이 이 정도로 텅텅 비어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 진정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순매도 규모가 약 4만 계약에 달았는데, 이 정도로 선물 매도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선물 매도를 할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미결제 약종의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흐름은 미결제 약정이 청산되면서 선물 매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누적된 롱 포지션을 청산해서 오히려 증거금이 텅텅 빈 거예요. 포지션이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를 할 여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자신 있게 선물 매도를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락은 선물 미결제 약정 상승이 동반되어야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 하락에 콜옵션 매도가 고르게 쌓이며 밴드 상단 380과 하단 355를 중심으로 미결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그 배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죠. 이 배가가 시장에 영향을 눈에 띄게 미치는 경우는 1년 중 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 초반에 시장이 362.55를 찍으러 갈 때 되게 빨리 내려갔잖아요. 그때 양옵션 변동성이 전혀 죽지 않으면서 콜옵션은 덜 죽고 풋옵션은 외가격에 스마일까지 생겨나면서 살아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더 심해지면 시장이 이리저리 흔들다가 제자리 와 있는데 양옵션은 빨갛게 살아나서 콜풋 모두 전일 대비 상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게 배가가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나마 오후장에 선형적 반등을 하면서 옵션이 좀 가라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18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변동성도 18포인트까지 상승해서 월중 최고가를 기록한지라 시장의 긴장도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시장은 결국 61선, 그러니까 357선을 선물로 찍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도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또 눌린지라 우리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에 따른 지수 선물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물 들어서 콜 클래스의 미결보다는 풋 클래스의 미결이 더 많이 쌓여있는 구간에 접어들게 됐죠. 그래서 첫 환매가 발생한 시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는 옵션 매도를 최대한 참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61선은 심각하게 하회하면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외가격 중심으로 풋옵션 매도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시장이 최대 하락을 한다면 이번 월물에 한 340포인트 후반까지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참 기묘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갭 상승 출발하고 나서도 조정 한번 제대로 안 주고 상승을 하면서 미국 세션 개장 직전까지 2%가 넘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게 주봉 시작하는 첫날에 2%가 상승이 나온 거는 지난주 주봉의 하락을 거의 다 감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유럽 증시 상승에는 방산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증시가 오전장 상승할 때는 이른바 전쟁 리스크의 하락으로 안도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거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강세를 보인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라인메탈과 같은 방산주를 포함해서 굴뚝주의 초강세로 유럽 증시는 4월 초의 눌림 시작 지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2%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변동성도 장중에 7% 넘게 하락했었죠.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나스닥 선물이 조정을 받는 등 시장이 눌리자 유럽 증시는 되게 허무하게 밀립니다. 유럽 세션 오전장에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오후 들어서는 2시간도 안 돼서 갭 상승분을 모두 내줬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7% 넘게 하락했던 변동성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해버렸어요. 또 이 현물 본장 마감 후에는 전산장에서 이 상승시킨 부분마저 모두 내주면서 2%짜리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자 변동성은 18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요. 유럽이 변동성이 18포인트에 도달한 것은 참 오랜만이죠. 직전 변동성 고점이 22포인트대인데 그게 작년이 10월 그 공포 구간이에요. 그러니 시장의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유럽 증시가 왜 하락했을까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일부에서는 미국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견해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소매 판매 나오기 전부터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내내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간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쟁 리스크가 사실상 그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더 내려간 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하락했다. 이거는 셋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네탄야후가 확전을 원하는 발언을 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전일 기름 시장이 일시적으로 그 발언 때문에 오르긴 했죠. 그런데 옵션 만기라서 일방적 하락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기름 시장은 결국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 그냥 다시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도 어떤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냥 시장 변동성이 상승한 것 같아요. 자, 유럽 증시를 잘 보면 유로스탁스 50 선물 기준으로 이 4,950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벌려나가고 있는 확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주에 나스닥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런 확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리 쿵 저리 쿵 하다가 이제 손절을 거듭하면서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즉 시장이 진정한 상승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면 일단 변동성이 고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직전 변동성 고점 구간이 22포인트대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바이 더 딥을 할 때가 아니죠.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더 이상 전쟁 리스크는 시장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고 또 진짜 관심사는 시장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이든 통화 시장이든 지금 한쪽으로 쏠림이 나올 거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4월 들어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 중이죠. 이번 주만 해도 20%나 올랐어요. 현재 수치인 121.15포인트는 올해 1월 초에 기록한 변동성 최고치의 턱 밑까지 나간 것이거든요. 또 채권만 그런 게 아니라 통화시장 변동성인 DBCVX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6.79로 4월 들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통화시장 변동성은 지난 2월과 3월의 변동성 지나치게 죽여서 이제 막 올라온 것이라 이 정도로 또 끝나지 않고 4월 중에 한번 또 제대로 통화시장도 변동성 폭발을 줄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가장 많이 눌렸지만 엔화의 하락은 좀 과하다고 보는데 155엔을 과연 BOJ가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주가 지나가면 항복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그동안 수차례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 시장 개입은 보통 주 후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화 롱 포지션 좀 더 늘렸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엔화가 일봉상 작게나마 양봉을 만든 다음에 들어간 것인데 그런 면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여하튼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 잡는다면 유로엔을 숏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155엔 턱 밑까지 온 상황에서 무슨 엔을 숏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장 초반에 늘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브렌트 기름을 90달러 위로 갖다 놨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텍사스 기름 옵션 만기일이에요. 원유 재고까지 겹쳐서 기름 시장은 계속 그냥 85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이후에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름 시장도 기름 시장도 의견 충돌이 심한 상품 중 하나인데 펀더멘털로는 기름을 도저히 롱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장중에 강하게 고개를 들면서 지금 숏 포지션 잡는 트레이더를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수요일에 원유 재고 발표인데 원유 재고 지금 2주 연속 증가해요. 그래서 3주째 증가한다면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이 흐름을 유럽 세션에서 보신 분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가 강력한 반등을 하는데도 나스닥 선물은 18,280포인트를 넘기기 힘들어했죠. 소매 판매 지표 발표 후 18,350포인트까지 상승하긴 했는데 이 프리마켓 호가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다만 이 골드만삭스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다우지수 선물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본장 개장 후 도루묵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선물이 갭상승 출발하자 바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는데, 개장 초에 시장을 밀어낸 것은 애플과 테슬라 같이 개별 종목 이슈가 있었던 종목의 하락이 나왔지만, 밤 11시 이후로 시장을 밀어낸 것은 변동성 매수가 동반된 인덱스 전체의 매도였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브로드컴 이 하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슈 이런 것도 아니었죠. 또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도 아니었죠. 시장이 목에 차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밀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제 멤버십 대상 감마 등급 대상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마감 후에도 미국 증시 하락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도 압력이 아주 강해서 시장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얼렁뚱땅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 한 0.4% 정도, 고점 대비로는 꽤 많이 빠진 것이지만 그 정도로 하락이 끝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변동성 또한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일 변동성 고점 넘긴다. 그럼 이거는 하루짜리 조정이 아니라 뭐 주봉을 그냥 음봉으로 세게 만들 수 있는 조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숏을 갖고 있다면 진짜 프라필 롱을 해야지 뭐 짧게 끊어먹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해서 매수는 쳐다보지 말아야죠. 결국 새벽 2시 넘어서 나스닥이 최근 저점권이 18,050포인트를 빠르게 깨자 스탑로스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지수의 하락 속도를 키웠고 시장은 간만에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한편 실적 발표가 있었던 찰스 슈왑은 이 지수가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에서도 1.7% 상승이 있었어요. 시장 자체가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는 당분간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코인베이스, 로빈훗 마켓츠 이런 것들 고가권에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음봉 나왔어요. 이것 또한 시장이 뭐 기간이든 가격이든 어쨌든 조정이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시장이 올해 들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조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하락이 이 정도로 끝날 리 없다 보입니다. 그보다는 개별 주식들 중 시장을 견인하던 이른바 주도주들이 한꺼번에 부러졌다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TSMC ADR 지금 하락폭 자체는 1.67%밖에 안 되지만 단기 이평선들을 죄다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AI 내러티브가 묻은 주식들이 함께 내려온 것은 이건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변동성이 2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시장이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숏 포지션을 애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하락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5% 넘는 조정이 나오면서 올해 YTD 수익률을 모두 반납했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우지수는 하방 경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올해 1분기에 시장을 강세로 이끌었던 종목들이 굴뚝이 아니라 AI 내러티브 주식들이었죠. 근데 이것들은 아직 제대로 된 조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하락을 시작하면 S&P 지수는 5,000포인트를 충분히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이 정도면 다 왔지? 이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반등이 나오면서 아래꼬리에 달리는 그런 경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장에 저점 매수가 남아있거나 이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마감 30분에 아래꼬리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사정없이 종가 저가로 밀었어요. 이렇게 종가 저가로 밀어버리는 것은 옵션이 영향도 있지만 그 주위 주봉을 아래로 밀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기술적으로 월요일 시장을 윗꼬리 달리는 음봉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형태로 마감돼서 물려도 매도로 물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을 363포인트 초반까지 밀어놨는데 해외 시장이 사실상 종가 저가로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은 그 이하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전일의 변동성 고점을 돌파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시장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은 360선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이야기하자면 어제 유럽 증시가 미국 세션 개장 직전까지 스트레이트 2% 상승이 나왔죠. 2분기 들어서도 현물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이 바이더 딥으로 인해서 시장이 의외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면 숏 대응을 하면서 61선, 즉 선물로 357선까지 시장이 밀릴 때까지 숏을 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변동성이 커진 만큼 기존이 저변동성 장세에 익숙해져 있던 매매 습관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장중 반등도 꽤 긴 시간 동안 거칠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물리다 하더라도 괜찮다 싶을 정도의 낮은 레버리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엔화 매수를 좀 더 늘렸고요. 오지달러 매수는 조금 더 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오지달러 롱 포지션 지금 적지 않게 있는 데다가 이번 주가 지나야 비달러 바스켓이 쉬든 할 것 같아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동성 선물 5월물 매수분은 그대로 홀딩 중인데 변동성이 20포인트를 넘어가는 날에 포지션을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살짝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